네, 오늘은 교육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기획 보고서죠. 에듀테크 진흥 방안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뭐 디지털 대전환이다 해서 교육계에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같은 큰 변화들이 막 예고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를 딱 보면요.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잘 안 쓰이고 에듀테크 산업 자체도 공교육보다는 주로 사교육 위주로 커왔다.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보고서가 딱 짚어낸 문제점들 그리고 그 해법들을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학교 현장, 그리고 좀 경직된 제도, 마지막으로 국가적 지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인데요. 단순히 뭐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뭐고, 또 구체적인 개선책은 뭔지, 이걸 좀 연결해서 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영역부터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 문제네요.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활용 전문성 및 기반 미흡, 교실 안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좀 어려움으로 꼽혔나요? 가장 큰 거는 역시 교사 간 디지털 역량 차이가 좀 크다는 거예요. 특히 뭐 연령이나 학교급별로 편차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일괄적인 연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뭐 기기 사용법 배우는 걸 넘어서요. AI 같은 좀 첨단 기술, 이른바 하이테크라고 하죠. 이걸 활용해서 확보한 시간을 학생들하고 좀 더 인간적으로 교감하는 하이터치에 집중하는 뭐랄까 이런 심화된 역량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 지원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 테크 매니저 같은 기술 지원 인력이 학교에 너무 부족해서요. 기기가 고장 나거나 하면 교사가 막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이런 업무 부담도 사실 상당하고요. 정말 현장에선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네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보고서에서는 어떤 방안들을 내놨나요? 우선 터치 교사단이라고 디지털 활용 잘하는 선도 교사 그룹을 키워서 동료 교사들 연수나 멘토링을 지원하게 하고요. 모든 교사에게는 수준별로 딱 맞는 맞춤 연수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인력 양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2025년 3월까지는 학생 1인당 스마트 기기 1대 이 환경을 만들고 학교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을 쉽게 요청할 수 있게 학교장터라는 공공조달 시스템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 서비스를 넣겠다는 방안도 포함되더라고요. 학교 장터에 탑재하는 거요? 네, 뭐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선도 학교 운영도 계속하고요. 결국은 교사들이 좀 기술적인 부담은 덜고 교육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교실 안의 문제를 봤는데 사실 교사나 학교가 아무리 애써도 바꾸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보고서가 지적하는 두 번째 영역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직된 학교 제도 및 기업의 공교육 진입 장벽.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인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또 연당위 예산 시스템이요. 이게 요즘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많은 월구독 형태랑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술을 발견해도 이걸 도입하기가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이런 정보 접근성도 좀 낮고요. 아, 시스템 자체가 따라가질 못하는군요.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직접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이게 때로는 민간 기업의 혁신이나 성장을 좀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학교 시정은 구매력이 좀 예측 불가능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돈 내고 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낮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교육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악순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일단 교사들이 다양한 에듀테크를 직접 써보고 또 평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에듀테크 정보 플랫폼을 만들고요. 구매 절차를 확 간소화한 에듀테크 전용몰을 그 학교 장터 안에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게 2024년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선도학교 같은 곳에는 바우처를 지원해서 실제 구매도 좀 늘리고요. 네, 플랫폼이란 전용물이 생기는군요. 특히 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계기로 삼아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비스 이걸 줄여서 CPNDS라고 하던데 이 생태계를 공교육 시장에 제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사랑 기업이 같이 교육 현장 문제를 푸는 프로젝트도 새로 만든다고 하니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런 협력이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개별 학교나 제도를 넘어서 좀 더 큰 그림인데요.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부재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에듀테크 산업을 키우려면 컨트롤 타워가 명확해야 하는데 그런 주무부처나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좀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심지어 관련 법률이나 공식적인 산업 통계조차 없어서 이게 정책 방향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법이나 통계가 없다니 좀 의외네요. 네, 그렇죠. 이게 결국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또 해외 진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공교육 현장에서 성공한 경험, 그러니까 확실한 트랙 레코드를 쌓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러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기가 좀 힘들고 K-에듀테크라는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도 아직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업들이 기술력을 테스트하고 실증해 볼 수 있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같은 테스트베드 활용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가칭 에듀테크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서 정책에 좀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고 산업계랑 교육 현장을 다 아우르는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교육 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 마련과 개방, 이것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2024년부터 시작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법제화랑 데이터 표준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다 참여하는 에듀테크 수출 지원 협의회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적극 활용해서 기업들이 국내 실적을 잘 쌓고 이걸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교육부의 에듀테크 진흥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학교 현장, 제도, 그리고 국가 지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과 또 개선 방향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교사 역량 강화부터 제도 유연화, 또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정말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맞물려서 정말 큰 변화가 우리 교육 현장에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이 보고서의 계획들이 잘 추진된다면 교실 풍경도 그렇고 학생들의 학습 경황도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기술적이고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면서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할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